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복쌤의 무료 관계 복교 포인트 특강. 이번 시간에는 2023년과 2024년도에 내용이 일부 바뀐 것들만 빠르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사법은 크게 바뀐 게 없지만, 의료법은 작년에 2023년도에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바뀌었었는데, 그게 작년 국가고시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 국가고시에는 반영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정 내용은 총 4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의료인의 결격 사유, 그리고 그다음에 수술실 내 폐쇄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 CCTV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면허 취소와 재교부 내용에서 일부 수정, 그다음에 자격 정지 등에서 요거는 이제 일부 수정이죠. 일부 수정이고요. 요거는 이제 신설이고, 요것도 이제 추가죠. 내용이 추가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제8조 결격사유인데, 제8조 결격사유라는 건데, 자, 기존에는 여기 이제 4조의 사항에 대한 내용이 그냥 끝나면 집행을 받기로 확정이 되면, 끝나서 확정이 되게 되면 그대로 재교부를 할 수 있었거나 결격사유에서 해제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좀 더 디테일해지면서 바뀌었습니다. 위에 거는 어차피 동일하니까 그대로 놔두고요.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괜찮다라고 하면 괜찮고, 다음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약품 중독자,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안전 후견인,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근데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 사유에, 그러니까 즉 5년 동안은 결격 사유에 포함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징역 1년을 받게 되면 1년형이 끝나고 나서 그 뒤로 5년간은 결격 사유에 포함되기 때문에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 면허 시험을 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5년이라는 게 이제 생겨버렸고요. 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실형을 받았지만 집행유예를 끝나서 실제 교도소를 또는 구치소를 가는 게 아닌 경우죠.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다음에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내가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 이렇게 받으면 1년 6개월 뒤에, 1년 6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뒤에 다시 2년 동안은 2년간은 결격 사유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죄는 있지만 선고만 유예해주겠다, 이것도 기간이 있죠. 그래서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거는 끝나고 나서 얼마가 아니고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동안은 결격사유 해당하고, 기간이 끝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풀리는 이런 상황으로 된다라는 거. 자, 요거 3개가 이제 이렇게 신설되었으니까 이게 의료기사법과 의료법에서 결격사유가 다른 부분이 돼버렸죠. 그래서 올해 이런 부분이 시험에 언급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봐두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신설된 수술실 폐쇄로 텔레비전 CCTV죠. 이거 설치 운영에 관한 거라서 38조에 2라는 것이 새로 생겼죠. 자, 이렇게 보시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할 때, 이럴 때 수술을 하게 되면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TV를 설치하여야 한다니까 강제죠. 하여야 하니까 강제고, 이럴 때는 국가는
관할 지방자치는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CCTV 설치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수술일 때는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 요청하는 경우, 또는 의료기관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그러니까 환자가 직접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사가 수술하는 의료인이 필요하니까 직접 녹화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의를 해주면 의료기관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장면을 1항에 따라 설치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명령이 강제죠.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녹화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함부로 거부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정당한 사유라는 말은 이럴 때는 동의를 못 구해서 또는 녹화를 못하더라도 봐주겠다라는 부분이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시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해당하는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이럴 때는 녹화 여부, 녹화 동의 이런 거 상관없이 그것보다는 먼저 수술을 해야 되는 거니까 먼저 수술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에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가 높은 수술, 이런 것들은 수술 장면을 정확하게 찍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는 질서가 조금 좀 복잡해 보인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가 높은 수술이죠. 여러 명이 협진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 복잡하거나 이럴 때는 꼭 정상적인 형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수술실 변수가 많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녹화를 안 할 수도 있다. 촬영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서 수련병원 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을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요걸 따져봐야 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조항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체크해두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1호에서 3호까지 요거 3개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건 이제 규칙이죠. 보건복지부령이니까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있으면 이런 내용이 해당되면 그때는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지. 무조건 거부해야 된다가 아니죠. 이런 것들. 다시 한 번 더 잘 읽어봐 놓고. 자, 다음에 사망은 수술한 장면은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이제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요. 다만 모두의 환자, 참여한 의료인 이런 분들의 전부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녹음 기능을 녹음 기능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사항은 설치된 의료기관 장은 2항에 따라 촬영된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저장장치, 네트워크 분리, 접속 기록 보관, 관련 시설 출입자 관리 방안 등을 안정성을 확보해서 이걸 잘 보관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관리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5항은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열람하게 하거나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때는 협조 공문이나 이런 게 왔을 때는 협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죄, 그다음에 의료 분쟁, 그다음에 모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제 열람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사본 발급 등 같은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정보 공개랑 비슷한 내용들이고, 자, 6항은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 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훼손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다음에 7항은 누구든지 촬영한 영상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고요. 자, 의료기관 개설자는 장관이 정하는, 요거 잘 봐줘요.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요것도 한번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요. 비용 청구가 가능하고, 자, 다음에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해야 된다. 30일. 자, 다음에 10항은 1항에 따른 설치 기준, 2항에 따른 촬영 범위와 촬영 절차, 1호부터 3호까지의 구체적 기준, 이런 것들은 다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에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대한 내용은, 설치 운행에 관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우리가 볼만한 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영상정보 30일 이상 보관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추가된 내용들이니까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정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와 관련된 벌칙형들인데요. 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 5항을 위반, 6항을 위반, 7항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5항은 촬영한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한 자고요. 6항은 촬영한 정보를 탐지, 누출, 변조, 훼손한 자고요. 그 다음에 7항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입니다. 목적 외의 용도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상 정보를 정보에 대한 내용이 다 5년에 5천이 되는 거죠. 그만큼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벌칙 형력이 크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거는 2항을 위반해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임의로 촬영한 자. 임의로 촬영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거는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동의하거나 이러지 아니했는데도 촬영하거나 소리 녹음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는데 소리를 들어간 영상을 만들었거나,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은 이제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에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게 기존에는 얘가 유일했습니다. 기존에는 유일한 벌칙이었는데 이제 두 가지가 늘었죠. 38조 2의 사항을 위반했을 때 사항은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여서 이제 폐쇄로 TV에 촬영한 영상을 분실도나 유출 변조, 훼손하게 한 자, 그걸 방치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고요. 그 다음에 제47조 12항을 위반해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에 속한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에게 쉽게 말하면 내부 고발자 이렇게 되겠죠.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에게 보고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이런 불리한 조치를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벌칙 조항들이 이렇게 늘었으니까 한 번 더 봐둘 필요 있을 거고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38조 2항의 1항에서 4항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항을 위반했을 때 자, 이건 다 의료기관 장에 해당하는 걸 겁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의료기관 장한테는 이런 부분을 떠나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아마 양벌 규정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고요. 자, 다음에 이제 면허 취소와 재교부인데요. 자, 기존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가능성이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내용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원래는 그 다음에 하여야 한다. 취소하여야 뭐 반드시죠.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결격 사유인 이 결격 사유만 해당했었는데 이제 8호도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결격 사유를 보게 되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268조의 죄를 범하여 4호에서 6호 그냥 징역을 살거나 집행유예 나오거나 선고유예가 나온다면 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면허 취소 사유에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268조가 뭐냐라고 하면 268조는 업무상 과실치상입니다. 과실치상. 업무상 정당하게 업무를 했지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당한 업무였고 정당한 수술이었고 수술에 잘못 없었고 잘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처벌은 받을 수 있지만 면허 취소를 시키거나 이러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처벌을 안 받겠다라는 게 아니고 해당된다는 거니까 처벌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처벌은 받지만 벌금을 받거나 징역을 하고 이건 하겠지만 면허 취소를 하거나 이러진 않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죠. 자, 여기까지가 기존이었고 이제 얘가 늘었어요. 2에 2 세부종 하나 더 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 받은 사람이 자 밑에 2항에 재교부가 있죠. 재교부 받은 사람은 재교부 받게 된 사람은 재교부 받은 사람 2호가 아니고 2항이잖아요. 요게 아니고 2항이면 동그라미 번 다음에 나오는 재교부 받은 사람이 66조 제1항의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 66조 제1항의 각 호면 1항이 뭐냐면 자격정지입니다. 66조 1항이면 자격정지인데 이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또 취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됐다가 재교부 받은 사람이 다시 이번에는 취소 사유가 아니고 정지 사유만 발생을 해도 그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2호니까 할 수 있는 사용이죠.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무조건 된다가 아니고 이번에 취소할 수도 있다고요. 이거 이제 좀 바뀐 거고 면허 조건 이행, 면허 대여 이렇게 안 하면 이제 또 기본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고 4조 6항을 위반하여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어떤 4조 6항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분야죠. 분야를 보고 함부로 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다 이거고요. 다음에 27조의 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진마취를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이외의 사항을 하게 한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문제가 된다 이런 거죠. 자, 27조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고요. 무면허 의료행위
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제 그걸 위반해서 저렇게 나오는 경우들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거짓의 방 8호는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저걸 했을 때 얘기입니다. 면허를 따거나 면허를 딸 조건을 만들거나 이랬을 때 되는 거고요. 부정행위로 합격한 경우 이런 거고 4조 6항은 그겁니다. 일회용 의료기기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경우죠. 기기 재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거 재사용하면 안 되는데 재사용해서 문제가 생기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면허 취소 사유가 있는데 요게 이제 특별하게 생겼다. 자, 그래서 재교부 할 수 있는 기간이고요. 옆에는 이제 취소 사유인데 결격 사유는 반드시 취소입니다. 반드시 취소. 그리고 재교부 가능하죠. 인정되면 재교부 가능한데 4, 5, 6호는 제외죠. 왜냐하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야 또 재교부 가능하고요. 면허의 조건 3년 동안 특정 업무 지역에 가서 업무를 해야 된다. 요거를 행하지 않으면 1년 이내에 재교부가 금지됩니다. 재교부 금지. 단 면허 조건을 따른다라는 거에 약속 동의 하에 내주겠죠. 그 다음에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2년 이내에 재교부가 금지되고요. 그 다음에 면허증을 빌려준 행위, 그 다음에 의료기기 재사용해서 일회용 재사용해서 의료기기 재사용해서 신체에 중대한 해를 입은 경우는 3년 이내에 재교부 금지입니다. 자, 그리고 8조 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8조 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자, 기본적으로 자, 여기서 이제 8조 4호라고 하는 거는 6개로 바뀌기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근고 이상 실형 요거를 말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취소된 사람이 다시 재교부 받아서 일을 하다가 이번에 또다시 처벌받게 되면 취소가 되게 되면 이번에는 10년 이내에 재교부입니다. 왜? 8조 4호면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사라지면 재교부 해줘야 돼요. 근데 다시 취소되면 또 똑같은 일로 또 취소되면 이번에는 10년 이내 재교부 못하게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빡신 건 이거죠. 재교부 금지입니다. 재교부 금지. 자, 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대학을 부정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원래 이제 졸업 예정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졸업 예정자 신분이 되거나 그러니까 뭐 성적이 또는 출석이 잘못 임의로 나가고 부정한 방법으로 나가서 그렇게 되거나 이런 등등의 이유로 면허 시험을 칠 수 있게 했거나 아니면 시험 자체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합격하게 되면 이번에는 면허는 취소하고요. 면허는 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 얘는 할 수 없다. 재교부 할 수 없답니다. 할 수 없다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좀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 될 겁니다. 갈수록 지금 의료법이 한 문제 정도 좀 까다롭게 나오고 있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봐두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격 정지 부분에서는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 의료기사는 6개월이지만 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65조의 1항 제2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자, 아까 나왔죠. 재교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내용에 해당하게 되면, 원래 여기 이제 1호 여기에 해당하면 원래는 자격 정지여야 되는데, 자격 정지, 1년 이내에 자격 정지만 해당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취소됐다가 재교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정지 사유에 걸립니다. 정지 사유에 걸리면, 정지 사유에 포함되면 이번에는 정지가 아니고 바로 취소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취소가 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다니까 취소할 수 있고, 그렇게 만약에 취소가 되면 때는 또 2년간 재교부 금지 사항에도 걸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뀌었고, 그냥 아까 4조의 6항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4조의 6항을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냥 위반만 하게 되면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서 그냥 재사용한 게 발각되면 발견됐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그냥 재사용한다는 것만 밝혀져서 그냥 증거를 발견했다. 이런 수준이면 정지입니다. 근데 얘를 사용해서 그걸로 인해서 사용받은 사람이 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생겼다. 이게 밝혀지면 그때는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것들이니까 이게 이제 그거죠. 태아 성관별, 성관별 자격 정지에도 포함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하고, 의료기사 업무를 시키면, 아닌 자에게 시키면 이것도 자격 정지에 해당하죠. 이런 것들 어쨌든 기본적으로 있는 내용에다가 좀 추가된 내용들을 잘 보시고 한 번 더 정리하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취소, 재교부, 자격정지, 결격 사유는 워낙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패턴들이라서 봐두실 필요 있을 것 같고, CCTV는 아마 올해 처음 문제로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본인들 가지고 있는 자료,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법령 찾아봐도 되고, 이런 것들 제 영상으로 보셔도 되고,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개정돼서 올해 언급될 것 같은 이제 법령에 대해서, 의료법에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한 번 더 몇 가지만 4가지 정도 정리해봤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큰 틀에서는 말씀드렸으니까 본인들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세부적인 것보다는 큰 틀에서 정리를 하셔야지만 크게 어렵지 않고 문제 푸는데 스트레스 없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변에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면, 후배들한테 또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복쌤TV,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오픈톡 다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마땅한 문제집을 또는 모의고사를 구매하지 못하셨다고 하게 되면 제 복쌤이 출판한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 책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의료법 개정된 내용에 또는 신설된 내용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